네, 총선을 30일 남기고 지역구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빠르게 선거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수도권을 찾아 서울 편입 등 지역 밀착형 공약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충청권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3지대도 일제히 총선 깃발을 올렸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강세지인 경기 고양을 찾았습니다. 서울특별시 편입과 경기북도 신설을 이른바 원샷법으로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양의 미래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국민이 여러분께 살아가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30일을 앞두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폭주 저지를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여당의 실행력을 강조하는 지금 합니다를 총선 슬로건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겸해 전면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심이 유동적인 이른바 스윙보터 충남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기본 윤리도 안 지키는 폐륜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독재 정권 반드시 4월 10일 심판합시다, 여러분. 이 심판 선거의 중심은 바로 충청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의혹을 앞글자를 따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특히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천안을 찾아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받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은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 후보자를 공천하면서 지역구 3자구도 진용을 본격화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공동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로 자신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4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처벌의 정상을 참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부터는 상급 종합병원에 공중보건의사, 또 군의관 150여 명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형 병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취약 지역의 인력까지 빼내는 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한 보건소. 앞으로 매주 수요일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지역의 공중보건의들을 전공의들이 빠진 상급 종합병원으로 파견 보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역 보건소와 군병원 등에서 공중보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한 달 동안 전공의 공백을 메우다 필요하면 다음 주 공보의 200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응급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그 공백을 메꾸도록. 정부는 진료 현장에 남았거나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을 위해 보호 신고센터를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낸 대상 전공의는 5,000명에 육박합니다. 의료계에선 공중보건의 투입을 놓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들이 근무하던 취약 지역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10,000명이 나가는데 100명 빼가지고 넣어봤자 티도 거의 안 날 거고요. 암울합니다. 진짜 의료 취약지들은 거기가 더 문제죠. 생각 조금 해보시면 이대로 가면 파국이겠구나. 의사협회 역시 격오지와 군 의료를 책임진 공보위와 군의관을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차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환자단체에선 환자들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공천의 추가 경선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는 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비명 현역인 박용진 의원에게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등 3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민주당의 지역구 경선 결과가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비이재명계 현역과 친이재명계 원외 도전자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북을에서 친명인 전봉주 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지난주 3자 경선 결과 박용진 의원과의 최종 결선으로 좁혀졌고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두 차례 당선된 박 의원은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아 경선 득표의 30%를 감점받아야 하는 규정을 극복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노원갑에서 당선됐던 정 전 의원은 20년 만에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강성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의 핵심 변수로 주목받았던 박 의원은 결국 탈락했는데요. 역시 하위 평가를 받은 송갑석, 전해철 의원 등 다른 비명계 의원들의 경선 결과도 이번 주 줄줄이 발표가 예정된 만큼 결과에 따라 친명 비명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선대위 명칭은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로 정하고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세 사람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는데 임 전 실장은 일단 백의종군함의 선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